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이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코이니버니 시작할게요. 오늘은 엠블록 김용우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휴 동안 좀 즐겁고 이렇게 복 많이 받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사실 연휴 기간에도 열려있던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미국발 훈풍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한번 연휴 끝자락에 좀 반납을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근 5일간 한국과 중국 자본시장이 설날 연휴로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이 없는 코인 시장은 여전히 쌩쌩 돌아갔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0.92% 하락한 9,771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을 함께 보면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나름 1억 원을 지지를 받았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끝나고 한국 투자자들이 돌아오니까 바로 1억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은 소식이죠. 그래도 오늘 장중 흐름을 한번 보면은 오전 중에 잠깐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9,800만 원, 9,900만 원까지 좀 기록을 했었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 잠시 그 상승폭을 지지를 받다가 지금 낙폭이 급격하게 커져서 9,700만 원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마 짐작컨대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 좀 경계 심리가 높아진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중에서 연휴 기간과 지금을 미뤄봤었을 때 9,700만 원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 6만 달러라고 하는 6만 달러 그 이상의 이 저점은 나름 일시 방어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6만 달러는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에 다들 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네, 이더리움을 지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더리움 가격은 역시 전날 대비 2% 하락한 284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1억 원 그리고 이더리움 300만 원이 하나로 봤었을 때 지지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두 지지선은 약간 좀 밑들고 있는 양상이죠.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특히나 이더리움 가격도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기대도 일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소강 상태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큰 종목들이 둘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좀 오늘 시장 안에서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쏠렸던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거래가 많이 된 알트코인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특히 업비트에서 세 번째로 거래가 많이 된 오르카라는 코인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인을 보면은 오르카는 솔라나 메인넷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르죠. 유니스와과 같은 그 덱스 지금 거래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빗썸과 업비트처럼 코인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인데 이게 이렇게 뭐 업비트나 빗썸처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탈중화된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르카는 솔라나 메인넷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주피터 레이시움 이것과 함께 솔라나의 주요 탈중앙화 거래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오르카가 지금 현재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오르고 지금 현재 가격은 3%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요. 근데 지난 17일부터 보면은 거의 100%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13일 날 코인에 대한 바이백 그리고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 등을 좀 지원한 것을 발표한 것이 뒤늦게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약 3% 떨어졌지만 아직도 지금 가격대를 보면 약 1,900원대를 볼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1,000원 아래였었거든요. 그래서 꽤 큰 폭으로 상승했고 아직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오늘 이 거래량을 살펴보면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 글로벌 1위인 바이낸스에서 거래량보다 거의 약 10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업비트에서 많이 거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코인들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좀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 지금 이 상승세 올라타기에는 위험성이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투자에도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좀 100% 올랐다라는 게 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만큼 시장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더 큰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 한번 먼저 읽어봤고요. 이제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짓누르는 게 아까 초반에도 살짝 힌트를 주셨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주말에 정말 나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가 이 코인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뭐 코인뿐만이 아닌 다른 이제 주요 자산과 자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긴장감 고조가 올해 벌써 세 번째 지정학적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연초에는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직후죠. 예.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의 긴장 고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은 사실 이제 상당히 해묵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강력한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구축해 왔었었고, 하지만 이 오래됐던 이제 긴장이 지금 현재는 이제 상당히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제가 이제 지정학적 이슈와 이 지정학적 이슈가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정학적 이슈가 트럼프의 영향력 확대로 귀결되는 이슈는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게 좀 시중에서는 사실 근데 이제 타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트럼프는 언제나 큰 소리만 치고 도망간다라는 이런 얘기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그리고 그린란드의 재협상 모두 사실 보면은 이게 미국에게 유리하게 끝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인 시장에는 특히나 비트코인의 연초 상승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이란과의 긴장 고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이게 트럼프의 영향력 확대로 귀결될 것이더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뭐 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불똥이 튀어버리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승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 특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트럼프 영향력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예단하기가 어렵고 특히 긴장 고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아직 유불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역시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트럼프의 영향력 확대로 끝나는 경우에만 좀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 시장을 짓누르는 또 다른 이슈가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또 아시고 특히나 이제 여러 이제 자산 시장에 관련된 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시는 유동성 이슈죠.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 금리 정책에 따른 이제 유동성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18일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말 예상 밖으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위축시켰는데요. 특히 이제 6월 금리 인하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 가능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면서 역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관망세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장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블록 김용우 에디터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